안녕하세요. 어, 내용학 모의고사는 전부 내용학 문제로만 80점 배점을 했고요. 각 매일 한 회마다 생물학 총론 1권부터 6권까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면 1번에 소화관 상피세포를 통해 흡수된 L아미노산은 얘는 아미노산이니까 상피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겠지. 소화계 모세혈관에서 소화계 모세혈관은 전부 간문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화계라 하게 되면 무엇도 포함되는 거냐면 이자도 포함되게 됩니다. 소화계에 포함되는 것이 간, 그리고 이 담낭, 그리고 이자가 소화계에 포함되는 거지. 물론 그 이외에 위, 소장, 대장의 모세혈관들이 전부 간문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간 모세혈관으로 가면 간세포로 먼저 여과가 되게 됩니다. 간세포에서 필요한 형태로 다시 재조립을 해서 간정맥으로 간다 그랬지. 간정맥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순환되게 됩니다. 간 모세혈관은 또 다른 이름이 동양 모세혈관이라고 그랬지. 여기에서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소화계 모세혈관과 간 모세혈관은 투과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혈관인데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간세포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간 모세혈관을 거쳐가지고 간정맥으로 갑니다. 얘가 간에서 간 모세혈관을 거쳐가지고 간정맥으로 갑니다. 소화계 모세혈관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소화계 모세혈관, 특히 장 모세혈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모세혈관인데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이 흡수가 되게 되면 이들은 모세혈관으로 간다 그랬지, 그지? 장 상피세포를 단백질이 통과하는 것은 기작을 적으라 그러면 뭐라고 적어야 돼? 장 상피세포를 장 내강에 들어있던 단백질이 통과해가지고 장 모세혈관으로 갈 거 아니야. 이때 통과하는 기작은 트랜스사이토시스. 단어 외워야 되는데. 아미노산이 간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간으로 수송되어 아미노기 전달 효소라 해도 되고, 혹은 트랜스페라제를 생화학에서는 원래 이제 전이 효소라 한 것인데 일본 말이니까 기분 더러워. 그래서 전달 효소로 바꾼 것입니다. 아직도 화학에서는 전이 반응이라 합니다. 전이 효소라 해도 되고 전달 효소라 해도 되고, 에 의해 알파 아미노기가 알파 아미노기, 알파 카르복실기는 어디를 지칭하는지 알겠지, 그지? 개념은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 여기에 있는 이 아미노기가 기준이 되게 되면 여기 이 탄소는 알파 탄소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카르복실기가 기준이 되더라도 얘가 알파 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탄소가 가지고 있는 카르복실기라 해서 알파 카르복실기. 얘는 알파 탄소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기라 해서 알파 아미노기. 그래서 만약에 답지에 여기는 이것을 적을 일이 있으면 얘는 알파 카르복실기라고 적어주면 되고, 얘는 알파 아미노기라고 적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가 CH3인 것이 알라닌이지, 그지? 그러면 얘는 알라닌의 알파 아미노기, 알라닌의 알파 카르복실기라고 적어주면 돼. 알라닌에서 H가 카르복실기로 치환되게 되면 얘는 이름이 뭐지? 이런 방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알라닌이든 아스팔트산이든 A로 시작되게 된다. 알라닌이 카르복실화되게 되면 뭐가 된다고? 아스팔트산. 그러면 아스팔트산은 R기가 가지고 있는 카르복실기가 여기가 알파탄소, 여기가 베타탄소가 되면 얘는 뭐라고 불러주면 돼? 베타 카르복실기라고 불러주면 되겠지. 얘는 이름을 뭐라 하면 돼? 두 개밖에 없잖아. 아스팔트산과 글루탐산. 아스팔트산이 아니면 뭐가 되겠어? 글루탐산이 되겠지. 따라서 글루탐산은 얘를 뭐라고 불러주면 돼? 감마 카르복실기. 그래서 이 알파 아미노기가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의 알파탄소, 그러면 글루타르산, 얘도 마찬가지 카르복실산이겠지. 이 카르복실산에 알파탄소니까 알파 카르복실기에 있는 알파탄소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가 뭐로 바뀐다는 얘기야? 아미노기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면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야?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거야.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표정들이 다 세포화학 때 했던 거 아니야? 좀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면 안 될까? 우리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아미노가 되게 되면 어떤 물질로 바뀐다? 그림 그려져 있잖아. 그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름도 비슷하잖아.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잖아. 글루타르산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야? 글루탐산으로 바뀌는 거야. 알파 케토니까 봐. 알파 케토잖아. 알파 탄소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 케톤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가 CO 결합인 거야. CO 결합을 가지고 있는 놈이 얘가 알파 탄소가 아미노기로 바뀌니까 CO 결합은 없어지게 되고 대신 얘가 뭐로 바뀌느냐면 아미노기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얘가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아미노산과 반응을 하면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은 글루탐산으로 전환되게 되고 얘는 케토산으로 바뀌는 거야. 요 작용기 이름을 뭐라 한다 그랬지? 카르보닐. 개념을 쓸 수 있어야지 답지를 적을 거 아니야. 그 현상을 알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로 적을 수 있다가 생물학을 안다는 거야. 지금부터 다시 알겠지? 그 현상을 알고 다들 무엇을 착각하느냐면 나 이 그림 알고 있는데 그림을 알고 있으면 뭐해? 글로 표현을 못 하는데 답지를 적을 때면 그림 이쁘게 그려줄래? 그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개념인데 개념을 모르면 안 되잖아. 얘는 뭐라고? 카르보닐. 카르보닐이 중간에 있는 탄소에 있으면 얘를 케톤. 끝분 탄소에 있으면 알데하이드.
케톤, 알데히드. 케톤은 의미가 온, 알데히드는 의미가 알. 이론할 때 문제풀이 할 때 했는데 기초적인 걸 못 해가지고 답지를 못 적는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해. 가장 기본적인 대화의 수단이잖아. 케톤의 온, 얘는 알데히드의 알. 근데 얘가 케토산의 톤은 뭐냐 그러면 음이온 케톤이잖아. 케톤에서 음이온을 떼고 연결어 오를 집어넣으니까 케토란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케톤은 뭐라고? 케톤이다. 케톤. 키톤 되겠지? 그래서 이제 키톤을 가지고 있는 산이라 해서 케토산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케토산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생물학 총론에 거기 탈아미노화를 통해 가지고 탄소 골격이 들어온 것 보게 되면 전부가 다 케토산 임금만은 아니잖아. 나중에 참고하면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다른 개념이 그래서 케토산이나 케토산 유사체라고 표현한 거야. 왜냐하면 케토산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알코올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TCA 회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알코올 뭐가 있지? 말레이트는 알코올이잖아, 알코올. 말사는. 우리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이제 케토산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케토산, 그리고 케토산 유도체라고, 유사체라고 적어준 거야. 그래서 얘는 케토산과 케토산 유사체로 전환되게 된다. 이때 이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이름을 뭐라 하자고? 아미노기 전달 효소 혹은 아미노기 전이 효소. 그래서 기억은 글루탐산이라 하면 되지. 물론 간세포에서 이렇게 흡수가 된 모든 아미노산들이 전부 아미노기를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으로만 전이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아스파라긴이 되게 되면 이 아스파라긴은 아스팔트산이 뭐가 된 거야? 아미노가 된 것이지. 여기 이 자리가 아마이드로 바뀌는 거지. 이 형태가 되면 얘가 아마이드, 아미드. 아미드의 연결어 O를 집어넣게 되면 아미도. 그래서 얘를 아미도기. 이 아마이드인 것이 아스팔트산이 아마이드가 되면 아스파라긴, 글루탐산이 아마이드가 되면 글루타민. 글루타민이 될 때 아스파라긴은 뭐로 바뀌면 돼? 아스팔트산. 그래서 아미노기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보통은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받아주지만 이와 같이 아스파라긴과 같은 경우에는 글루탐산이 받아줍니다. 글루탐산이 받아주게 되면 글루탐산이 글루타민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환된 글루탐산과 글루타민이 이화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미토콘드리아. 동화는 어디에서 일어나? 가장 기초적인 상식 아닌가? 동화는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질소 동화도 엽록체에서. 탄소 동화도 엽록체에서. 황 동화도 엽록체에서. 이화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미토콘드리아. 알겠지? 물론 혐기성 종속이면 얘기가 달라. 호기성 종속일 때 이화는 질소의 이화도 미토콘드리아. 탄소의 이화도 미토콘드리아. 알겠지? 탄소 동화도 엽록체. 질소 동화도 엽록체. 이렇게 생성된
전이 받은 아미노기를 글루탐산과 글루타민이 미토콘드리아로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어 아미노기를 모은다. 모든 아미노기 전달 요소는 피리독신의 동의어가 비타민 B6야. 6는 정자로 쓰기보다는 첨자로 쓰는 것이 좋지, 그지? 외워. 피리독신. 다른 이름이 뭐라고? 비타민 B6. 설마 처음 들어보는 것은 아니지 않나? 갑자기 1번 문제부터 짜증나나? 원래 문제 나온다. 하자, 알겠지? 비타민 B6. 다른 이름이 뭐라고? 피리독신. 변형된, 얘가 이제 피리독신이 변형되어 가지고 인산 피리독산이 아니라 글자가 왜 오타가 나 있노? 뭐야, 이거? 전부 다 피리독산으로 나와 있네. 피리독산이 아닌데. 내가 이 자판을 잘못 두드렸나 보다. 미안해, 바꿔주세요, 이거. 피리독살로 바꿔줘. 피리독산이 아니고 피리독살. 얘는 피리독신. 얘는 피리독살. 자, 피리독살이야. 의미가 뭐지? 알. 그러면 어떤 물질이란 얘기야? 알데히드. 이 알데히드가 아미노기를 받아. 그러면 얘는 좀 분자가 커가지고 내가 분자 구조식을 다 못 외우겠어요. 설마 우리 보고 분자 구조식 다 적어라고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표기해도 될까? 얘가 카르보닐이야. 알데하이드야. 이게 이제 피리독살. 이 피리독살이 아미노기를 받으면 여기 이 자리가 이제 환원되게 돼. 같은 원리지 않나? 전부 여기는 이 자리가 얘도 마찬가지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케토가 뭐로 바뀐다고? 아미노기로 바뀐다고. 이것은 핵산의 생합성도 마찬가지잖아. 핵산. 첫 시간이니까, 첫 문제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쭉 한번 읊어볼게. 핵산의 생합성은 우리 문제도 출제가 된 거잖아. 문제 또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미노산도 해두자고, 기본적인 것은. 알겠지? 핵산이 만들어질 때 생합성은 정부체를 누가 제공을 해준다 그랬지? 문제 있지 않았나? PPP. PPP에 제공해주는 물질 이름이 뭐야? 그치, 리보즈, 5포스페이트. 얘는 R5P야. 이 리보즈 5포스페이트가 어떤 물질로 바뀌지? 그치, 얘는 지금 5번 탄소에 인산기가 있어. 1번 탄소에 피로포스페이트가 결합을 해. 그러면 포스페이트, 리보즈, 피로, 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 리보즈, 피로, 포스페이트. PRPP가 되는 거예요. PRPP가 아미노산과 반응을 하면 1번 탄소의 피로포스페이트가 염기로 바뀌는 거야. 그럼 1번 탄소의 피로포스페이트가 염기로 바뀌니까 뭐가 돼? 뉴클레오시드 포스페이트가 되겠지. 뉴클레오시드 포스페이트니까 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지. 그래서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뉴클레오시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뉴클레오타이드가 먼저 만들어져.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퓨린 계열이 뭐라고?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의 뉴클레오시드의 이름은 이노신인데 염기의 이름은 뭐지? 하이포크산틴. 하이포크산틴이 6번 탄소가 케토폼이잖아.
그래서 얘는 케토폼이니까 결합이 누구와 결합을 하게 돼? C와 결합한다 이잖아. IC 결합. 이 케토폼의 케톤 자리가 뭐로 바뀌는 거야? 아미노기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아미노가 되게 되면 얘가 아데닌 모노포스페이트니까 AMP가 되는 거잖아. 전부 케토와 뭐가 바뀌는 거야? 아민이 계속 치환되는 거지, 그지? 아미노가 되게 되면 아미노기가 되는 것이고, 탈아미노가 되게 되면 얘가 H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 O가 된다고. 케톤이 되게 된다. 케톤과 아미노기. 그래서 얘는 케토폼이고 얘는 뭐로 바뀌는 거야? 아미노폼으로 바뀌는 거야. 얘가 2번 탄소가 산화가 돼. 산화가 되니까 H가 뭐로 바뀌게 돼? 두 개의 H가 이중결합 O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2번 탄소도 케토로 바뀌게 되면 두 개의 케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크산틴. 그래서 크산틴 모노포스페이트. 이 크산틴 모노포스페이트 2번 탄소의 케톤이 아미노기로 바뀌어. 그러면 얘가 그렇지. 구아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여기에 아미노기를 전달해 주는 것은 아스팔트산인 것이고, 여기에 아미노기를 전달해 주는 게 글루타민인가? 글루탐산인가? 나중에 책 한번 확인해 봐봐. 피리미딘 계열은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뭐가 먼저 만들어져? 항상 케톤이 먼저 만들어진다니까. 케톤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미노가 되게 되면 아민으로 바뀐다니까. 그러면 피리미딘 계열에서 케톤은 뭐야? 케토폼이 우라실. 그래서 얘가 UMP가 먼저 만들어지잖아. 이 우라실 케톤이 아미노가 되면 시티딘, 유리딘 모노포스페이트가 시티딘 모노포스페이트. 그래서 얘는 케토폼이고 얘는 아미노폼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 아미노폼이 탈아미노화 되면 뭐로 바뀐다고? 우라실로 바뀐다고. 얘는 탈아미노화 되면 하이포크산틴으로 바뀌게 된다고. 얘는 탈아미노가 되게 되면 크산틴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2번 탄소에 변화하니까 6번 탄소는 그대로 둘 다가 뭐를 가지고 있어? 케톤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C와 염기쌍을 형성하고 얘도 C와 염기쌍을 형성하고 얘도 C와 염기쌍을 형성하는데 얘는 이제 아미노폼이니까 누구와 결합하는 거야? 우라실이나 우라실이 메틸화되면 뭐로 바뀌지? 티민. 티민과 결합하는 거지. 이제 정리가 되겠어. 전부 케톤과 아미노 간의 치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미노가 되게 되면 아민이 되는 것이고, 탈아미노가 되면 그냥 아미노기가 없어져가지고 H가 될 수가 없어. 탈아미노가 되면 뭐로 바뀐다고? CO 결합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CO 결합이 얘가 이렇게 이제 H가 되고 여기 아미노기를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NH2라 해야 되겠지.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름을 뭐라 하면 될까? 아민. 얘는 알데히드니까 R. 얘는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민. 그래서 이제 피리독살, 여기에 뭐가 결합되어 있다고?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야. 얘는 이름을 뭐라 해주면 돼? 한동안 이렇게 내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취급을 안 했는데, 우리 때는 시험 문제 당고 손님이었어요. 아미노산 대사에 대한 것도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다시, 우리가 복용하는 형태는 뭐라고? 피리독신. 이름을 뭐라 한다고? 비타민 B6. 비타민 B6가 우리 몸에서 대사를 통해 가지고 뭐로 바뀐다고? 인산 피리독살. 이 인산 피리독살이 뭐로 사용되느냐 하면 조효소로 사용되는 거야. 얘가 이제 아미노기를 받았다가 받은 아미노기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케토산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케토산은 자신이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되고 얘는 다시 원래의 형태로 뭐로 바뀌는 거야? 피리독살로 바뀌는 거야.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미노기를 전달해 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겠어? 누구의 조효소라고? 아미노기 전달 효소. 그래서 비타민 B6가 결핍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무엇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아미노산 배사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미노산 생성도 문제가 될 뿐더러, 근데 우리는 아미노산은 어쨌든 종속 영양이기 때문에 먹으면 돼. 근데 이 아미노산이 이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화가 될 때도 누구가 관여하는 거야? 아미노기 전 요소가 관여하는 거야. 아미노산의 대사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변형된 인산 피리독살을 조요소인 보조단이라 해도 되고 보결분자단이라 해도 되지. 얘는 보결분자단으로 보통은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레닌즈 생화학에서는 보조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조단이라 해도 되고 보결분자단이라 해도 되고, 인산 피리독살 전부 다 살로 바꿔. 인산 피리독살은 아미노기 전달 효소의 활성자리에서, 얘는 보결분자단이니까 조효소에 속하는 거잖아. 조효소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보조인자에 속하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보조인자와 기질과 보조인자가 결합하는 결합 도메인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활성자리라 하자라고 약속한 것이지, 그지? 그래서 효소에 대한 활성을 도와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보조인자, 또 하나는 활성인자, 액티베이트. 활성인자와 보조인자의 구분은, 활성자리에 결합하는 것은 보조인자, 활성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결합하면 활성인자. 되겠지? 그러면 활성자리에 결합하냐, 활성자리에 결합하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결정할까?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나? 이것도 이론할 때 있지 싶은데. 아니, 활성자리를 어떻게 구분하려고? 자, 봐. 여기에 기질이 있어. 얘가 기질이야. 기질 S고 효소 E야. 자, 여기에 어떤 물질 X가 결합을 했어. 자, X는 보조인자라 할까? 활성인자라 할까? 자, 내가 선택지를 두 개를 줬지, 그지? 보조인자라 할까? 활성인자라 할까? 근데 사실은 숨겨진 선택지가 하나가 더 있다 그랬지. 그렇지,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 거 아니야. 뭘 가지고 확인해야 될까? 얘와 반응하면 보조인자. 그러면 얘와 반응을 하면 보조인자야. 그럼 반응을 하면 여기 이 부위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불러야 돼? 활성자리. 근데 요놈이 요놈 옆에 붙어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영향을 안 줘.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활성자리.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보조인자와 활성자리는 차이점이 뭐라고? 기질과 직접 반응하면 얘를 보조인자. 기질과 반응하지 않으면 얘를 뭐라 한다고? 활성인자. 그럼 만약에 기질과 결합을 해. 그러면 활성자리는 요놈이 결합하는 부위까지 합해가지고 뭐라 한다고? 활성자리. 근데 얘가 기질과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단지 효소의 단백질의 구조만 바꾸어가지고 활성을 증가시켜주네?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액티베이트. 이럴 때는 얘가 결합하는 자리는 활성자리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돼?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부위. 그럼 이제 어디가 활성자리인지 어디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부위인지는 구분할 수 있겠어? 눈으로 보고 형태를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야, 알겠지? 뭐를 지켜봐야만 돼? 그렇지, 얘가 기질과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야. 활성자리에서 아미노기의 중간 운반체로 작용하여 그래서 피리독살이 피리독사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산과의 가역적인 전환을 통해 아미노기를 전달한다.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의 아미노화에 의해 생성된 글루탐산은, 기억은 글루탐산이라 하면 되지. 더 정확히는 얘를 뭐라 해야 돼? L-글루탐산이라 해야 되겠지. 혹시 모르니까 답안 적을 때 얘는 지금 답안을 적어줄 때
구체적으로 지금 적어주고 있잖아. 그러면 되도록이면 여기도 마찬가지 글루탐산보다는 L글루탐산을 습관화하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전부 어떤 아미노산들을 사용하는 거야? L체를 사용하는 거지. D체는 예외적으로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 세포질에서는 사용하지 않아. 대신 세균이 어디에서? 세포벽 합성에 D체를 이용하는 것이지. 전부 L체. L글루탐산은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여 L글루탐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 암모늄 이온과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으로 전환된다. 자, 봐. 얘는 여기에 있는 소화계를 통해 흡수된 L아미노산이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을 L글루탐산으로 전환시킬 때 얘가 가지고 있던 아미노기가 여기로 옮겨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던 원자단을 여기로 옮겨주는 것이니까 이 반응은 뭐라 해야 돼? 전달 반응, 전이 반응이지. 되겠지? 트랜스퍼 리액션이잖아. 그래서 이름을 트랜스페라제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 L글루탐산이 글을 잘 읽어보면 얘가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되고 암모늄 염 이온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NH3는 암모니아를 하면 되고 NH4 플러스는 암모늄 염 이온이라 하면 되겠지. 물론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얘가 먼저 만들어지겠지. 근데 얘가 물과 반응을 해서 이온화되니까 NH4 플러스가 되겠지. 우리는 알자 반응을 적을 때 산염기 반응은 의미 없다 그랬지, 그지? 이온은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돼. 화학 애들이 그래서 기급하는 거지. 얘는 염기고 얘는 산인데 우리는 동일시하는 거지. 이 얘기 설마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답지에 이걸 적던 HCO3-를 적던 아무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렇지? 왜? 산염기 반응에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는 거지. 다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적든 이걸 적든. 근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질소 고정 효소에 의해서 질소가 고정될 때 이때 문제에서 NH3가 나올 것이냐 NH4 플러스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겠어? 얘는 알자 반응을 적으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아미노기 전이 반응이 아니잖아. 얘는 뭐라고? 여기는 이 물질이 알파 케토글루타르산과 암모니아로 쪼개지는 반응이잖아. 되겠어, 이제? 이때 쪼개질 때 얘가 뭐를 가지는 거야? 케톤을 가지는 거지. 자, 케톤을 가져. 그러면 얘는 어떤 반응이야? 산화 환음 반응이야. 뭐가 되는 반응이지? 산화되는 반응이잖아. 산화가 된다는 말은 얘가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잖아. 그래서 이름이 탈수소 반응이잖아. 그럼 탈수소 반응이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산화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여기 산화제 대표적인 것이 뭐를 이용한다고? NAD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NAD가 산화제로 사용되게 되면 얘는 NADH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효소 이름을 뭐라 한다고? L 글루탐산
탈수소 요소.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탈아미노화가 얘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얘도 가능한 거예요. 글루타민이 탈아미노화 되면 얘는 글루탐산 아모니아 혹은 암모늄 이온, 마찬가지 달수소요소 NAD가 산화제로 이용되는 거예요.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니아, 우리 몸에서는 무엇으로 바뀌지? 요소. 암모니아가 누구가 먼저 반응을 하지? 얘가,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나, 우리? 얘가 반응하면서 조효소가 두 분자의 ATP가 사용이 돼. 그러면 두 분자의 ATP가 두 분자의 ADP가 되는데 인산기는 하나만 떨어져 나가. 인산기를 하나를 누가 가져가는 거야? 이놈들이 가져가는 거야. 얘를 이름을 그래서 요 둘은 뭐로 바뀌느냐면 카르바 모일기로 바뀌는 거야. 근데 카르바 모일기가 인산을 하나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이름을 카르바 모일 인산이라 하는 거야. 이 카르바 모일 인산이 어떤 물질과 반응을 하지? 오로니틴. 얘가 오로니틴.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고 카르바 모일기가 전이가 되면 이름을 시트룰린. 시트룰린이 세포질로 빠져나가. 빠져나가면 얘가 아스팔트산과 반응을 해. 그러면 아르기니노, 그치? 아르기니노 숙신산. 아르기니노 숙신산이 쪼개지면 하나는 아르기닌, 얘는 떨어져 나갈 때는 숙신산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지?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된다고? 퓨마레이트. 아르기닌이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네. 그러면 얘가 요소와 오로니틴.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분해 효소. 여기는 아르기닌, 산소가 아니고 말 잘못했다. 물이 들어가가지고 분해가 되는 거지. 가수 분해 효소. 얘는 분해 반응, 얘는 가수 분해 반응. 요 회로를 오로니틴 회로 혹은 요소 회로. 생성되는 장소가 어디에서 생성된다고? 간. 되겠지. L글루탐산 탈수소 요소에 의해 암모늄 이온과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산화제는 무엇이 이용되냐라고 했는데, 두 가지 쓰라 했네. 자, 두 가지. 우리가 배웠던 산화제, 탈수소 효소에 대한 산화제가 NAD, NADP, 또 하나가 FAD. 자, 여기에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 뭘 선택할까? NAD와 FAD를 선택하지는 않겠지, 설마. 얘를 두 그룹으로 나누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어? 얘는 뭐야? 보조단이지, 그지? 보결분자단. 보결분자단과 보결분자단이 아닌 것이 같이 사용되는 건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희한하게 이때는 탈수소 요소가
NAD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NADP를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NADH가 만들어져. 근데 무엇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NADPH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NADPH는 우리는 어디에서 만들어? 세포질에서 PPP를 통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전자를 줄 때도 마찬가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직접 NADH를 주고받지 못하니까 얘가 말산화 형태로 빠져나와. 말산화 형태로 빠져나오게 되면 세포질에서는 말산이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될 때 NAD를 산화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 NADP를 산화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NAD를 산화제로 사용하게 되면 NADH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NADP를 산화제로 사용하게 되면 NADPH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PPP가 결핍이 된 사람의 경우에 미토콘드리아만 존재한다라면 세포질에서 뭐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NADPH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겠지? 이 효소가 말산화 효소.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세포는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랬지. 이게 어떤 세포? 적혈구. 그 적혈구의 경우에는 PPP가 결핍이 되게 되면 NADPH를 세포질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된다고? 글루타치온의 환원이 문제가 된다. 이것 때문에 글루타치온이 정상적으로 환원되지 못하니까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된다 그랬지, 그렇지? 이제 정리가 되겠어 다? 그래서 얘는 NADH와 NAD와 NADP. 나중에 다음에 하는 정식 모의고사 할 때는 이런 내용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여유가 있으니까 봤으니까 본 거 아깝잖아. 근데 만약에 원래 문제가 나왔으면 완전 대박이잖아. 투자한다 해가지고 뭐 하루 종일 투자할 거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30분만 투자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 내가 조금 전에 정리했던 거 다시 정리해보자. 단어 중심으로 정리하면 돼, 알겠지?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통해서 아미노기가 이화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 그림 가는 세포막에서 콜레스테롤이 막의 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이건 이 자체로서 우리 지식으로 외우자. 이와 같이 포스파티딜 콜린의 경우에 얘가 폭이 좁다는 말은 여기에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불포화 지방족 사슬이 막지질은 전부 시스 형태지, 그지? 시스 형태니까 구부러진 형태. 그래서 막의 폭이 좁다. 이때 이 불포화 지방산에 누가 결합한다고? 콜레스테롤. 만약에 문제에서 물으면 콜레스테롤은 절대 포화 지방산과 결합한다고 적지 말고 뭐라고 적어야 된다고? 불포화 지방산과 결합한다고 적어야 돼. 설마 이때 결합을 공유 결합으로 이해하진 않겠지, 그지? 얘는 소승 인터랙션이지. 상호작용이야.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과 상호작용을 해서 불포화 지방산을 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구부러진 형태인 것이 이쪽에 결합되어 있으니까 구부러진 형태인 것이 펴져 버리니까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두께라 해도 되고 폭이라 해도 되고 막의 두께를 넓혀준다. 여기를 펴버린다는 얘기는 얘는 이렇게 굽혀져 있으니까 차지하는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 밀도가 작으니까 유동성이 크잖아. 근데 얘를 펴버리니까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들게 돼.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뜻이겠지, 그지?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하는 기능은 막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그랬지, 그지? 막의 유동성에 의해 가지고 활성이 조절되는 특이적인 이온 채널이 있다 그랬지. 저번 주에 했지 않나? 발생한 문제풀이 할 때지 싶은데. 알부민이 막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하게 되면 수정 반응 시에 얘가 막 콜레스테롤과 결합하게 되면 막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되고 막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가 되니까 막의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고 막의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면 이 음이온 채널이 활성화된다 그랬잖아. 기억이 났어? 그래서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림 나는 세포막 곡면에서 지질 성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구형 머리가 차지하는 부피와 지방족 사슬이 차지하는 부피가 서로 같으면 원통형이 된다 그랬지. 구형 머리가 차지하는 부피에 비해서 지방족 사슬이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게 되면 얘는 꽃갈 모양이 된다 그랬지. 구형 머리가 차지하는 부피가 지방족 사슬이 차지하는 부피보다 커지게 되면 이것과는 반대의 형태가 되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세포막에서 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으면 구형 머리는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구형 머리가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 지방족 사슬이 소수성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지, 여기. 이게 두 층이잖아. 그러면 붉은색과 노란색의 선의 길이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선이 더 길어? 노란색. 이 노란색과 이 붉은색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길어? 붉은색. 그래서 바깥쪽은 구형 머리 쪽이 부피가 넓어야 되고 내층은 구형 머리 쪽이 부피가 좁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어디에 많이, 여기에만 있어야 돼가 아니고 얘가 어디에 많이 분포한다고? 내층에 주로 분포하더라는 얘기야. 이런 형태가 어디에 분포한다고? 주로 외층에 분포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한 굴곡이 일어나게 되면 이 그림은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원본을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곡면 굴곡이 심하게 형성될 때 이런 부위에는 집중적으로 여기에 꽃갈 모양이 분포하게 되는 것이지. 근데 여기가 꽃갈 모양이 분포하게 되면 여기 이쪽은 반대로 역꽃갈 모양이 분포해야지만 제대로 굴곡이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 그랬지? 가장 구형 머리 부피 차지하는 부피가 적은 것이 에탄올아민이잖아. 에탄올 분자식이 C2H5OH가 에탄올.
이게 에탄올. 에탄올, 아민이니까 에탄올에 뭐가 있다고? 아미노기. 얘가 에탄올 아민. 베타, 멀캅토, 에탄올. 알코올에 대해서 여기가 알파탄소, 여기가 베타탄소. 베타탄소에 뭐가 있다고? 멀캅토가 있다고. 이게 베타, 멀캅토, 에탄올. 만약에 여기 H 대신에 SH가 있으면 이름을 뭐라 해주면 돼? 알파, 멀캅토, 에탄올이라 하면 되지. 되겠어, 이제? 얘는 에탄올, 아민이니까. 특히 베타, 베타, 에탄올 아민이야. 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구형머리가 작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내층을 구성하는 것 중에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또 내층을 구성하는 것이 뭐가 있지? 포스파티딜, 세린. 또 내층을 구성하는 것이 뭐지?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인지질. 얘는 이노시톨, 핵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큰 육각형 고리를 가지고 있고 6개의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 그래서 여기. 그 외층에 존재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포스파티딜, 콜린. 나머지는 전부 스핑고 리피드, 스핑고 지질. 그래서 스핑고 지질이 주로 어디에 분포한다고? 외층에.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은 주로 어디에 분포한다고? 내층에. 그래야지만 이 구조가 맞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되겠어? 응. 그대로 문제풀이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 듣고 안 들리면 무조건 체크하고 고민하면 안 돼, 절대. 우리 생각하는 과목 아니야. 들어보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안 들려? 그럼 무조건 단어를 체크하고 집에 가가지고 꼭 확인한다, 알겠지? 확인할 때 되도록이면 생물학 총론부터 먼저 확인을 해. 근데 생물학 총론에도 없는 것이 혹시 만약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책 찾아보거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것 검색해 보거나 할 때 이때는 그 부분만 딱 하고 깊이 시간 빠져들지 말자, 알겠지? 시간 최소로. 그래서 시간은 이제부터 많이 아껴야 된다, 알겠지? 지질 뗏목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막의 폭이 넓고 막 지질의 불포화도가 낮다. 지질 뗏목의 구조적인 특징을 적으라라고 하게 되면 막의 폭이 넓고 막 지질의 불포화도가 낮다. 알겠지? 막의 폭이 넓고 막 지질의 불포화도가 낮은 이유를 지질 성분의 특징으로 적으라라고 하게 되면 무엇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과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스핑고 리피드라 해도 되고 스핑고 지질이라 해도 되고. 알겠지? 콜레스테롤과 스핑고 리피드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폭이 넓다라고 해도 되고 두께가 두껍다라고 해도 되고 또 하나는 뭐라고? 불포화도가 낮다. 알겠지? 이게 이들의 특징이다. 이것 때문에 가지는 막의 성질을 적으라라고 하면 뭐라고 적어주면 된다고? 유동성이 작다. 알겠지? 다시 지질 뗏목 지역의 지질 성분의 특징을 적어라. 뭘 적는다고? 콜레스테롤과 스핑고 리피드가 많다. 이것 때문에 지질 뗏목 지역의 막 지질에 대한 구조적인 특징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얘는 폭이 두께가 넓다. 알겠지? 그리고 불포도에 대한 것은 불포도가 낮다. 이것 때문에 막의 성질이 가지는 특징을 적으라라고 하게 되면 유동성이 낮은 지역이다. 콜레스테롤은 막의 인지질과 결합한다.
막의 인지질과 결합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중 어디에 결합하냐라고 하면 어디에 결합한다고? 불포화지방산에 결합한다. 알겠지? 불포화지방산에 결합을 해서 가지는 효과가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적어주면 된다고? 지질 이중층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막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알겠지? 스핑골리피드는 다른 막지질보다 더 길고 곧기 때문에 다른 지방산은 보통 18탄소화물들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스핑골리피드는 뭐를 이용한다고 그랬지? 20탄소화물을 이용을 하고 포화지방산을 이용을 합니다. 스핑고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중결합은 시스가 아니고 트랜스이기 때문에 얘는 이중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야. 이중결합이 요 이성질체이면 시스가 되지. 요 이중결합의 이성질체는 트랜스라 하는 것이지. 포스포글리세리드가 가지고 있는 포스포글리세리드의 지방산이 가지고 있는 지방족 사슬이 시스란 얘기지, 막지질에 트랜스 이중결합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얘는 스핑고신은 스핑고신의 3번 탄소 자체가 긴 지방족 사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핑고신이잖아. 스핑고신은 여기 이중결합의 막지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체가 시스가 아니고 뭐라고? 트랜스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결합에 대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는 꺾이는데 얘는 안 꺾기, 알겠지? 그래서 스핑골리피드는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거야. 얘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탄소 골격이고, 우리 지금 말 통하는 거 맞지? 여기에 지방산이 얘는 특이적인 에스테를 형성한 것이지. 어떤 에스테르? 질소 에스테르. 질소 에스테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아마이드. 질소 에스테르를 아마이드를 하잖아. 혹은 생화학에서는 펩타이드. 그래서 2번 탄소가 전형적인 에스테르 결합이 아니고 2번 탄소의 알코올이 스핑고신의 경우에는 아민으로 치환되게 되고, 아민이 지방산과 에스테르를 형성하니까 얘가 뭐가 됐다고? 펩타이드, 아마이드가 됐다고. 이때 길게 다 뻗어 있단 말이야. 나중에 분자 구조를 다시 책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봐봐. 알겠지? 이거 가지고 자꾸 질문하더라고. 이 이중결합이 얘는 트랜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질을 가지는 거 아니야. 스핑고 지질은 다른 막 지질보다 길고 곧기 때문에 지질 뗏목 부위는 다른 지질 이중층보다 두껍다. 두꺼운 것은 하나는 무엇 때문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스핑고 지질 때문에. 이와 같이 유동성이 낮은 지질 뗏목은 막 단백질을 조직화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혹은 조직화합니다. 클러스터 군집을 형성한다라고 해도 되고, 혹은 조직화한다라고 해도 되고, 이 막 단백질에 대한 조직화의 장점을 적으라라고 하게 되면 외부에서 신호가 주어질 때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생리 현상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을 하나의 군집을 만들어 가지고 지질 뗏목을 만들어 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막 단백질들이 대부분 어떤 단백질들이라고 그랬지? 조금 전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군집화했다고, 조직화했다고? 외부 신호에 대해서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을 조직화했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 단백질, 막 단백질들이 주로 어떤 단백질들이야? 수용체 단백질이겠지. 수용체 단백질들의 주된 성분이 뭐야? 당단백질이겠지. 왜냐하면 물질 간의 특이적인 결합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당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단백질들이 많이 분포하는 거지. 물론 그렇다 해서 지질 뗏목 이외의 영역에 당단백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지질 뗏목 지역에 비단 뭐가 많이 분포하더라고? 당단백질. 얘는 당단백질이고 얘는 뭐지? 당지질. 그래서 당성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어디에 더 많이 분포하는 거야?
지질 뗏목 지역의 부피당, 당 성분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거야. 이게 이제 단백질도 당단백질들이 주로 분포하고 지질도 당 지질들이 주로 분포하기 때문이에요. 세포 표면 수용체에 의한 신호 전달을 촉진시킨다. 곡면을 형성하는 부위의 인지질은 A와 같은 원통형이나 B와 같은 꽃갈 모양의 구조를 형성한다. A, B가 그렇지. B가 꽃갈 모양. 포스포글리세리드 중에서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은 A와 B 중 어떤 구조냐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라 하면 돼? B라 하면 되겠지, 그렇지?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은 얘는 구형 머리 쪽이 굉장히 좁다. 그래서 꽃갈 모양이다. 다음. 내가 문제풀이 할 때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 개구리 상피 조직의 멜라닌 세포는 멜라노좀이라고 부르는 멜라닌이 가득 찬 입자들이 많이 분포한다. 다음은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노좀의 이동을 조사한 실험 내용이다. 이때 이 멜라노좀의 이동을 조절하는 호르몬 이름이 뭐라고? MSH. 근데 우리는 이 MSH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멜라닌 자체가 방출되어 버리고 누출성입니다. 그래서 MSH가 물론 그렇다 해서 MSH가 누출이란 말은 여기 소낭의 형태로 가지고 있던 것이 밖으로 방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방출되어 가지고 멜라닌 색소층을 만드는 거지. 이게 이제 검게 탄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MSH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그러면 멜라닌 색소층이 두꺼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깨구리의 경우에는 얘가 멜라닌 색소를 방출시켜 가지고 멜라닌 색소층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있는 소낭을 세포 내에서 위치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시시각각 피부색의 형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지나가 버렸네 아쉽게. 여름 동안에 선탠 하잖아. 하면 피부를 태우잖아. 태운 피부가 계속 방 안에만 들어있다 해서 하얘지지 않잖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색소층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목욕탕에서 때를 밀면 조금 더 빨리 없어지려나? 어쨌든 이게 없어져야지만 다시 뭐로 바뀌는 거야? 하얀색으로 바뀌잖아. 근데 깨구리는 그게 아니고 바로 뭐가 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색을 바로 바꿀 수가 있다고. 이게 이제 우리와의 차이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MSH가 멜라닌 세포에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작용해. 작용해서 피부색을 진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피부색을 시시각각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바꾸지는 않더란 얘기지. 오히려 이제 우리는 MSH가 뇌나 혹은 식욕 조절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더란 얘기지. 이게 이제 개구리와 같은 다른 동물에서의 MSH와 우리와의 차이점인 거지. MSH가 나왔으니까 알파 MSH와 같은 아미노산 서열을 공유하는 것이 뭐라고? 같은 POMC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하나가 ACTH. ACTH가 분해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알파 MSH가 되는 거야. 그래서 ACTH는 어디에 결합이 가능해? 알파 MSH 수용체에 결합이 가능해. 우리 문제에서 뭐 병리학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 문제 풀이만 할 때 미트 문제 중에
폐암 환자 얘기가 나왔잖아. 폐암 중에 일부가 이 ACTH를 과다 분비하는 폐암이 있어요. 그래서 ACTH를 과다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가 되느냐면 알파 MSH 수용체가 과자극되니까 피부가 검게 타게 돼요. 이게 이제 ACTH 과다증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되게 돼요. ACTH가 체내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피부가 검게 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ACTH가 어디에 결합하니까? 알파 MSH 수용체 결합을 하니까. 근데 깨구리의 경우에는 MSH가 작용을 해서 얘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인 것이. 그래서 이제 피부색이 빠르게 조절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피부색 변화에 관여는 하되 피부색 조절에는 관여하지 않더란 얘기지. 이게 이제 MSH야. 자료를 보면 그림에서 가의 형태에서 나의 형태로 바뀔 때 멜라노좀의 이동 방향은 미세 소관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지? 양승말단에서 음승말단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멜라노좀이 양승말단에서 음승말단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양승말단에서 음승말단으로 이동을 하려니까 어떤 운동 단백질이 필요한 거지? 디네인이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피부색은 진해질까, 연해질까? 연해지겠지, 그렇지? 안쪽에 들어가 버리니까. 나에서 가로 바뀌는 것은 멜라노좀이 음승말단에서 양승말단으로 이동하는 거지. 이때는 음승말단에서 양승말단으로 가는 것이니까 어떤 운동 단백질이 필요해? 키네신. 그러면 피부색은 진해지는 것이지. 얘는 피부색이 연해지는 기작이고 얘는 피부색이 진해지는 기작이야. 첫 번째, 가의 멜라닌 세포에서 CAMP의 농도를 낮추었더니 멜라노좀이 이동하여 나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CAMP 농도가 낮을 때인 것이지, 그렇지? 두 번째, 나의 멜라닌 세포에 높은 농도의 CAMP를 처리했더니 CAMP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가 상태로 바뀌었다. CAMP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pKa가 활성화되게 되고 pKa가 활성화되게 되면 뭐가 작용한다는 얘기야? 키네신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CAMP의 농도가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활성화되어야 돼? 그렇지.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 그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가 GS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거지. GS가 수용체에 의해서 활성화되게 되는 거지. MSH 수용체는 어느 그룹에 속하는 거야? 내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수용체의 종류를 모르겠어. 그러면 답을 뭐라 한다고? GPCR이잖아. G단백질 연결 수용체. MSH 수용체든 ACTH 수용체든 LH 수용체든 FSH 수용체든 전부 뭐라고? G단백질 연결 수용체. 되겠어, 이제? 그래서 MSH가 G단백질 연결 수용체,
G단백질, 아데닐산 시클라제, CAMP, BKA를 거쳐가지고 뭐가 된다고? 키네신이 활성화되게 되면 키네신이 멜라노즘을 얘를 바깥쪽으로 분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막 쪽에 분포하니까 전체적인 세포의 색깔이 진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색깔이 진해지더라는 얘기야. 튜블린 일양체의 튜블린이라 해도 되고 튜블린이라 해도 되고 일양체인 미세소관의 말단은 친화력이 큰 양성 말단과 친화력이 크다는 말은 KD 값은 작다는 뜻이지, 그지? KD가 작은 말단, 친화력이 큰 말단, 양성 말단, 친화력이 작은 말단, KD 값이 큰 말단. KD 값이 작다는 말은 임계 농도가 작다는 뜻이지, 그지? 미세소관에 작용하는 운동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양성 말단이나 음성 말단 방향으로 손항이나 세포 소기관의 방향성 수송을 담당한다. 미세소관은 알파 튜블린과 베타 튜블린의 당연히 비공유결합이겠지,를 통해 일양체가 형성되게 되면 이 일양체의 중합체가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미세소관이다. 알파 튜블린과 베타 튜블린이 그래서 교대로 배열되기 때문에 한쪽 끝은 알파 튜블린이, 다른 쪽 끝은 베타 튜블린이 노출된 구조적 극성이 형성되게 된다. 알파 튜블린이 노출되는 쪽이 뭐라 그랬지? 얘가 음성말단. 액틴은 친화력을 조절하는 물질이 ATP와 ADP라고 그랬지. 반면 튜블린 일양체는 GTP와 GDP라고 그랬지. 이쪽은 무엇과 결합되어 있는 말단? GDP와 결합되어 있는 말단. 다른 쪽 끝은 베타 튜블린으로 끝나는 쪽이 양성 말단. 여기는 친화력이 큰 말단이니까 GTP와 결합이 된 말단이다. 생물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이다. 따라서 나 그림에서 미세소관의 말단, 이때 A는 어느 말단이 되는 거지? 외유하면 안 돼. 양성 말단. 여기 이쪽이 뭐가 되는 거니까 형성 중심부가 되니까 형성 중심부는 음성 말단, 여기 끝부분은 양성 말단. A에 노출된 튜블린이 뭐냐라고 했으니까 그럼 양성 말단은 베타 튜블린으로 끝나게 된다. 나 상태의 멜라닌 세포에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의 고리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처리한 거야. 그럼 강제로 내가 약물을 처리해서 얘를 활성화시켜 버렸네. 그러면 CAMP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고 PKA가 활성화되어서 키네신에 의해서 얘는 이동하게 된다. 멜라노즘은 미세소관에 작용하는 운동 단백질은 니은에 의해니까 얘는 키네신이라 하면 되겠지. 키네신에 의해 미세소관을 따라 잘못 적었는 것 같네. 여기잖아. 나 상태의 멜라닌 세포에 하면 중심체 쪽이 아니라 중심체 반대쪽이라 해야 되는 글자가 떨어져 나가버렸다. 미세소관을 따라 중심체 반대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가 상태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 탈자가 생겨버리는 것 같다. 중심체 반대 방향으로. 이 중심체 반대 방향으로 얘가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수송을 해서 가의 형태가 되게 된다. 4번부터는 좀 끊었다 갑시다.